이번 인천 연수울 선거구에 투표용지 12만여 장에 대한 재검표가 진행됐습니다. 2,893표 차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 부유 소송을 제기한 건데, 서울, 경기, 인천의 민주당 대 미래통합당 사전투표 득표율이 똑같이 63대 36으로 나온 점 등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결과들이 여럿 나왔다고 민 전 의원은 당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 전 의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지난 9월 선관위는 21대 총선 관련 모든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며 소모적인 의혹 제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총선 관련 선거 소송은 모두 126건으로 선거 무효소송 122건, 당선 무효소송 2건 등인데 2020년 4월 총선이 치러진 지 3년여 만에 소송이 끝난 겁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어도 이렇게 좀 거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실제 수개표한 결과와 기계에 의한 취합한 결과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다. 하지만 수작업 개표가 추가되더라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경우처럼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는 문제까지 말끔하게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전자개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작업 개표 추가를 검토하기로 한 건 전자개표 과정에서 해킹이나 기계 오작동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정세배 기자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보안 상태를 점검한 결과 투개표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가상의 해커가 된 국정원은 사전투표 여부를 바꾸거나 유령 유권자를 선거인 명부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전투표용지를 무단 인쇄하고 투표지 분류기에 USB를 연결해 분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12345 5자리 숫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가 실제 상황에서의 선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전자장치의 오작동 가능성도 항상 제기됐던 일입니다. 오작동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사용이 많은 미국에서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관계없이 발견된 취약점을 즉각적으로 보완해야 선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와 또 연구비를 투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점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고쳐가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투 개표 과정과 별개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해킹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유관기관들이 함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처럼 일찍이 전자개표를 도입했던 나라들은 몇 년 전부터 수개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 전자투표도 다시 예전처럼 기표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해킹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홍조 기자가 해외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Terre nouvelle ne sera pas la continuité du quinquennat qui s'achève, mais l'invention collective. 566개 선거구의 투표용지는 모두 그 자리에서 수개표로 찍게 됐습니다. 4명이 한조로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해 수기로 득표수를 적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랑스 선거법엔 개표 참관인들의 업무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 일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프랑스는 2017년부터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기표소 직접 투표와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러시아 등 외부 세력의 해킹 우려가 정보기관에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전자투개표 도입 10년 만인 2009년부터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소프트웨어 하자와 결과 조작 여부를 유권자가 알기 어렵다며 전자투개표 시스템 사용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타이완도 2019년 말 중국 당국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면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선거 과정에 좀 개입해서 저희 나라에 좀 유리한 후보를 좀 지원한다.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대한 상당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이 밖에 캐나다와 스위스, 스웨덴 등 선거 역사가 깊은 선진국들도
전자투개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KBS 뉴스 홍조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한 한동훈 전 장관이 정치인으로 변신한 첫날인 오늘 586 운동권의 특권 정치를 청산하겠다며 정치개혁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그는 국민의힘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고 자, 이 내용은 어제 9시 뉴스의 내용입니다. 9시 뉴스에서 톱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조작 사기선입니다. 경찰들부터 잘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조작 사기선입니다. 명백한 조작 사기선입니다. 선거 의혹이나 개표 관련 시비를 원천 차단해서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윤우 기자가 첫 소식입니다. 선관위가 개표 절차에 수작업 개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입 시기는 내년 총선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개표 작업 때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유효 투표지는 다시 심사 개수기에 넣고 이 개수기에서 투표지가 계산되는 과정을 개표 사무원이 육안으로만 점검합니다.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 작업과 심사 개수기 작업 사이에 사무원이 투표지를 한 장씩 일일이 손으로 넘겨가며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겁니다. 수작업을 한 번 더 추가해 개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서 분류된 투표용지가 집계돼서 바로 심사 개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참관인들이 실제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많았는데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정확성이 입증됐다면서도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수작업 개표 절차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2016년 총선부터 도입된 심사개수기는 개표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서 당선자를 빨리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기계가 투표용지를 정확하게 판독했는지 등을 놓고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곤 했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여 전 법원에서 21대 총선 인천 연수울 선거구에 투표용지 12만여 장에 대한 재검표가 진행됐습니다. 2,893표 차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 부유 소송을 제기한 건데 서울, 경기, 인천의 민주당 대 미래통합당 사전투표 득표율이 똑같이 63대 36으로 나온 점 등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결과들이 여럿 나왔다고 민 전 의원은 당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 전 의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지난 9월 선관위는 21대 총선 관련 모든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며 소모적인 의혹 제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총선 관련 선거 소송은 모두 126건으로 선거 무효 소송 122건, 당선 무효 소송 2건 등인데 2020년 4월 총선이 치러진 지 3년여 만에 소송이 끝난 겁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어도 이렇게 좀 거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실제 수개표한 결과와 기계에 의한 취합한 결과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더라. 하지만 수작업 개표가 추가되더라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경우처럼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는 문제까지 말끔하게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전자개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작업 개표 추가를 검토하기로 한 건 전자개표 과정에서 해킹이나 기계 오작동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보안 상태를 점검한 결과 투개표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가상의 해커가 된 국정원은 사전투표 여부를 바꾸거나 유령 유권자를 선거인 명부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전투표용지를 무단 인쇄하고 투표지 분류기에 USB를 연결해 분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12345 5자리 숫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가 실제 상황에서의 선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전자장치의 오작동 가능성도 항상 제기됐다니 오작동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사용이 많은 미국에서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관계없이 발견된 취약점을 즉각적으로 보완해야 선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와 또 연구비를 투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점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고쳐가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투 개표 과정과 별개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해킹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유관 기관들이 함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처럼 일찍이 전자 개표를 도입했던 나라들은 몇 년 전부터 수개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 전자 투표도 다시 예전처럼 기표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해킹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조 기자가 해외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Terre nouvelle ne sera pas la continuité du quinquennat qui s'achève, mais l'invention collective. 566개 선거구의 투표용지는 모두 그 자리에서 수개표로 찍게 됐습니다. 4명이 한 조로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해 수기로 득표수를 적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랑스 선거법엔 개표 참관인들의 업무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 일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프랑스는 2017년부터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곤 기표소 직접 투표와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러시아 등 외부 세력의 해킹 우려가 정보기관에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전자투개표 도입 10년 만인 2009년부터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소프트웨어 하자와 결과 조작 여부를 유권자가 알기 어렵다며 전자투개표 시스템 사용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타이완도 2019년 말 중국 당국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면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선거 과정에 좀 개입해서 저희 나라에 좀 유리한 후보를 좀 지원한다는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데 대한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직접 표를 세는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은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표를 심사 개수기로 셀 때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심사 개수기 전 단계에서 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이미 여러 차례 선거 관련 소송을 통해 투표지 분류기의 정확성이 인증됐지만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전투표한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투개표 관리 방안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SBS 대표입니다. 투표용인가요? 검토인가요? 네. 선관위가 내년 4월에 통건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네, 이 투표용지는 사람이 직접 한 장씩 손으로 짚어서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사진 하나 주실까요? 볼까요? 네, 저 뭡니다. 투표용지 같은데. 뭐 문제예요? 네, 지금 강조한 부분을 보면 투표란에 도장이 없는 무효표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도 특정정당 후보의 표로 대상이 있다면 부정선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란이 아닌 비호란의 표기를 해도 인정이 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제 저런 총검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총검표 언제 다 없다고? 처음부터 심사 계획이 뭐예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심사 계속인데요. 투표 상무원이 무효인지 무효인지 이 장표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앵커도 저와 같이 확인을 해보실까요? 볼까요? 빠르게 지나가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만도 한 게 1분당 150장이 나오거든요. 0.4초 만에 투표지 한 장에 무효, 무효까지 보는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선관위가 심사 계속이 전에 힘으로 신청권 워낙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썼던 컴퓨터까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민주당이라고 회귀하고 있지도 않았던 부정선거의 건사기 상정형 선제적인 개표 시스템을 넣고 개표 방식을 과거로 돌리겠다는 말이니까 선관위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네, 선관위 관계자는 전자개표가 사라지지 않아 투표가 추가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사안에서는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개표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실하게 하는 거라는 안 하는 건 나아가고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대통령도 정권마다 다른 정권이니까 선거가 5년마다 발간하는 기준을 대한 문제인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오늘 국방부가 그냥 문제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이승만 전 대통령이 흩어서 수기하는 반란이 추가되었고요. 공사화를 저지했다면 그것보다 어렵습니다. 또 이승만 정권 때 3.15 부정선거로 인해 자해하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를 좌우도 발생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재인 정부 때는 저 교재, 정신교육 교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일부 가옥 수준이 아니라 일주일 민주화를 지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진통을 주장한 이승만 전 대통령 때문에 오히려 국민 전쟁을 야기되는 추가입니다. 군 장병은 좀 논란스럽거든요. 네, 이 규정에 따라 많은 발표하겠습니다. 선거 대표 과정에 수작업을 다시 추가하려는 건 전자대표 공격에 한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해킹 가능성을 제기했었고 기계 오작동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세대 국가선거원이 선관위 보안 상태를 점검한 결과 투개표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가상의 해커가 된 국정원은 사전투표 여부를 바꾸거나 유명 유권자를 선거인 경우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전투표용지를
투표 절차에 수작업 개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입 시기는 내년 총선입니다. 지금까지는 기표자인데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유효 투표지는 다시 심사 개수기에 넣고 이 개수기에서 투표지가 계산되는 과정을 개표 사무원이 육안으로 전송합니다.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 작업과 심사 개수기 작업 사이에 사무원이 투표지를 한 장씩 일일이 손으로 넘겨가며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겁니다. 수작업을 한 번 더 추가해 개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서 분류된 투표용지가 집계돼서 바로 심사 개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참가인들이 실제 발입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많았는데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는 수많은 선거 소송을 통해 정확성이 입증됐다면서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작업 투표 절차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선관위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손으로 직접 표를 세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는 일인데 선관위는 조만간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할 겁니다. 달군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참여한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 일각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도전이 없는 무효표가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특정 정당 후보표로 계산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수개표 하나하나 이제 손으로 개표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이런 논란들도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보다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시안까지 하며 의혹을 해명해야 했습니다. 기표란이 아니고 기호란에 기표가 된 투표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 소유자에게 위협에 해당합니다. 이런 논란을 차단한 이후에 선관위는 내년 총선에서 손으로 직접 표를 세는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표를 심사 개수기로 셀 때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심사 개수기 전 단계에서 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이미 여러 차례 선거 관련 소송을 통해 투표지 분류기의 정확성이 입증됐지만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전 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투개표 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SBS 대리입니다. 지난 총선 끝난 뒤 일부 후보와 정치권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독일과 프랑스는 일찍이 전자개표를 도입했던 나라들은 몇 년 전부터 수개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전자투표도 다시 예전처럼 기표하는 방식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해킹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조 기자가 해외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Terre nouvelle ne sera pas la continuité du quinquennat qui s'achève, mais l'invention collective. 566개 선거구의 투표용지는 모두 그 자리에서 수개표로 집계됐습니다. 4명이 한 조로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해 반갑습니다. 투표수를 적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랑스 선거법엔 개표 참관인들의 업무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 일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프랑스는 2017년부터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곤 기표소 직접투표와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러시아 등 외부 세력의 해킹 우려가 정보기관에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전자투개표 도입 10년 만인 2009년부터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소프트웨어 하자와 결과 조작 여부를 유권자가 알기 어렵다며 전자투개표 시스템 사용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타이완도 2019년 말 중국 당국의 선거 계획을 차단하기 위해 전면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선거 과정에 좀 개입해서 자기 나라에 좀 유리한 후보를 좀 지원한다는 뭐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데 대한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밖에 캐나다와 스위스, 스웨덴 등 선거 역사가 깊은 선진국들도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KBS 뉴스 홍정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처럼 일찍이 전자 개표를 도입했던 나라들은 몇 년 전부터 수개표를 네, 저는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촬영 마치고 다시 예전처럼 기표하는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실시간 방송 마치겠습니다. 동조 기자 해외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Terre nouvelle ne sera pas la continuité du quinquennat qui s'achève, mais l'invention collective. 566개 선거구의 투표용지는 모두 그 자리에서 수개표로 찍게 됐습니다. 4명이 한 조로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해 수기로